네, 슬기로운 투자 일기입니다, 여러분. 인사부터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제 황족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고요. 유튜브 채널도 황족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북이 투자법 주식 카페에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로 주식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네. 책 얘기는 잠시 후에 하나하나씩 풀어가도록 할 거고, 처음에 이제 주식 투자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처음에 이제 제가 주식 투자를 중학교 때 네. 처음으로 이제 가상 투자로 접근을 했다가 이제 20살 됐을 때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네. 바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월급 받은 돈의 3분의 1로 이제 실전 투자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주식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어때? 수익률이 좋았나요? 처음에 할 땐 좋았어요. 좋았어요. 원래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예.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때 주식이 왜 진작에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보다 수익률이 괜찮아가지고 오히려 그때 당시에 제가 20만 원인가 30만 원 시작했거든요. 네. 왜 나는 돈이 더 없을까 그런 생각 했을 정도로 네. 나쁘지 않았습니다. 출발은. 오. 출발만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그 20만 원으로 주식 시작했을 때 어떤 종목이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솔직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합니다만은 그래요? 그래도 제가 그 당시 했던 거는 사실 종목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냥 막 샀어요? 그래서 제가 네. 관심 있는 회사 엔터테인먼트, 그 당시에? 그 당시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그 당시에도 화장품 관심 있어서 한 건 아니지만 좀 약간 친숙하잖아요. 또 스킨로션 같은 경우는 뭐 누구니 다 쓰는 거니까. 그리고 또 제가 또 뉴스를 봤었을 때 건설사 쪽 뉴스도 몇 개를 봤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네. 기억이 좀 가물가물합니다만은 또 그 당시에 제가 투자했던 섹터들은 내가 그 나이 때 그 환경에서 관심 있었던 회사를 했다. 맨 처음에 친숙한 기업부터 했다. 출발만 나쁘지 않았어요. 출발이 나쁘지 예. 않았기 때문에 예. 20만 원으로 시작을 했지만 점점 더 금액을 늘려나갔죠. 예, 맞습니다. 뭐 돈이 이제 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뭐 천 단위, 억 단위까지도 가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 돈은 없었고 네. 300만 원까지 시드머니를 늘렸었죠. 늘리고 나서 이제 한번 좀 크게 잃고 그때 왜 본인이 돈을 잃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때가 이제 처음에 20만 원으로 시작을 했을 때 수익률이 괜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거의 뭐 40%를 벌었으니까요. 그 당시 원금으로. 이제 40% 올라가는 동안 다른 종목들 등락하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갑자기 뭐 급등이 나오기도 하고 뭐 상한가 가는 것도 몇 개 보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좀 생긴 거죠. 그러니까 300만 원 40% 벌면은 이거 땡 잡겠다. 뭐 월급 한 번에 벌겠다. 그런 생각으로 뭐 단타도 치고 전문 용어로 스캘핑, 네. 뭐 초단타 그런 것도 하고 테마주 좀 건들고 하다 보니까 정신 차리고 나니까 100만 원이 없어져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잘못됐다. 내가 주식이라는 걸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때 이제 좀 약간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공부 안 하고 이렇게 막 투자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때 이제 처음으로 딱 깨달음을 얻은 거고. 다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경험이라는 게 네. 잃고 나서 좀 깨닫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손실이라는 경험을 하고 나서 정신을 차리지 말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줄리니 분들이 손실을 경험하고 나서 뒤늦게 깨닫고 공부하지 말고 그런 위험 가능성, 그런 위험도가 좀 높구나 이런 걸 인지를 한 상태에서 했으면 좋겠다. 맞아요. 근데 이게 내가 겪어보지 않고 얘기로만 해서는 절대 실감이 안 나. 우리가 엄마의 잔소리를 안 듣는 이유가 뭐예요? 주식 초보자 분들이 좀 공부를 하고 뭔가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네네. 구체적으로 주식 초보자 분들은 좀 어떤 공부를 어떻게 시작하면 도움이 될까요? 처음에 주식 입문을 하면요 네. 되게 쉬워요. 주식이라는 게 그냥 몇 번 터치하면은 바로 매수가 되고 바로 매도가 되고, 근데 이게 오히려 함정인 거죠. 너무 쉬우니까 뭐를 공부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뭐 차트를 공부해야 되냐, 재무제표를 공부해야 되느냐, 이런 거는 사실 취향 차이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되는 건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입문자분들 공부 같은 경우는 먼저 소액으로 시작을 하는데, 일단 주식 시장이 어떤 식으로 어떤 분위기로 흘러가는지를 그 분위기를 읽어야 된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주식할 때는 많은 종목들을 많은 금액을 사지 말고 딱 한 주씩만 사는 겁니다. 딱 한 주씩만 사보고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는지를 먼저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처음에 주식했을 때 이 종목을 샀을 때 처음에는 내가 계획한 대로 움직이는지를 데이터를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 공부를 하는 게 뭐 실질적으로 재무제표 분석하는 거라든지 뭐 실적 영업이익 같은 거 계산하는 거라든지 그런 거는 이론적인 공부를 하면은 맨 처음 입문하실 때는 그런 것도 좋지만은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주식시장의 그런 움직임이
내 예측대로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 먼저 읽어야 된다. 그게 또 하나의 공부거든요. 그런 실무 공부 쪽으로 먼저 입문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내 생각대로 움직이더라. 근데 그 중에서도 베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차트를 보고 하는 거에서 더 이점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기업의 재무제표 같은 걸 보면서 투자하는 게 더 심리적 안정감 그리고 주식은 또 만족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만족도가 더 높은 건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데이터를 다 쌓아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론 공부를 하는 거다. 그런 식으로 시작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작년부터 정말 이렇게 불어온 주식 열풍 본인이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물어보는 사람들도 진짜 많았죠. 그쵸.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았고 제가 그때 느꼈던 거는 세상이 바뀌려나 보다. 세상에 새로운 바람이 분다.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주식할 때만 해도 주식하면 망한다는 말이 있었어요. 주식하면은 나 혼자 망하는 게 아니라 집안이 망한다. 그런 말들이 이제 오가던 그런 시기였었는데 작년도 주식 열풍이 들었을 때는 오히려 그 반대가 되었죠. 주식 안 하면은 이제 바보다. 이제는 우리도 금융 지식을 쌓아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금융 문맹에서 첫 발걸음, 인재 걸음마를 막된 그런 바람이 작년부터 불기 시작한 게 아닐까. 네.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주식 열풍 같은 거를 뭐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존에 주식을 하던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다가올 것이다. 왜냐하면 신규 투자자가 생겨나고 그 투자자가 이탈하지 않고 주식시장을 지키면은 자연스럽게 투자금이 늘어나게 되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기관 투자자들한테 약간 좀 휘둘렸던 이유가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들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주식 정책 같은 경우도 만약에 작년도에 그런 주식 열풍이 없었다면은 대주주 양도세라든지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한테 불리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조항들 쉽게 말씀드리자면 공매도라든지 그런 것들 우리가 국민청원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 게 됐는데 만약 개인 투자자가 그렇게 열풍이 아니었다면은 불가능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뭐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이 주식시장 안에서만큼은 굉장히 따뜻한 바람이 된다. 온 국민 주식 열풍. 네, 전 좋게 보고 있어요. 예. 아니 어렸을 때부터 가상 모의 투자기는 하지만 주식을 접하게 됐고 지금 이제 거의 전업 투자자로 전향하는 걸로 이제 바뀌기도 했는데 어떻게 또 책을 낼 생각을 했어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 주식 열풍이 되면서 기본적인 증시 용어도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신 분들 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카페라든지 유튜브 활동을 할 때 용어 같은 거 정리해드리고 하니까 반응이 좋았어요. 아, 이렇게 용어가 많았구나. 이렇게 된 거 차라리 판을 더 크게 벌려서 마침 또 제의도 왔고 이 증시 용어라는 게 단순히 뭐 국어사전처럼 뜻만 알고 그 의미만 알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용어들이 생겨났는지를 근본적으로 살펴보고 그런 용어들이 어떻게 해서 사용이 되고 왜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오가는지 그런 게 사실 증시 역사거든요. 뭐 흔히 말해서 뭐 은어 중에 뭐 물타기를 한다 뭐 이런 용어들도 처음에 주식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만은 물타기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더 추가로 매입을 해서 평단가를 낮추고 대신에 비중을 늘리는 그런 투자 전략이거든요. 근데 그런 물타기가 왜 생겼고 그런 말들이 왜 있고 그걸 왜 하는지 그 안에 테크닉을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싶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단순히 이제 커뮤니티에서 그냥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책으로 내가지고 가독성을 더 높일 수 있는 약간 그런 의도로 책을 좀 집필을 했습니다. 네. 이 책이 그 염승환 부장님, 염블리님이 책 낸 거기 출판사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주식 어휘 사전인데 저도 사전에 한번 좀 읽어보니까 뭐 말씀하셨다시피 개념이라든지 격언이라든지 정말 재미난 요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주식 초보자들이 꼭 명심했으면 하는 주식 격언 몇 개만 좀 얘기를 해주시죠. 주식 격언 정말 굉장히 많은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고 여러 바구니에 담아라. 그런 또 격언이 있는데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다 넣어버리면 그 바구니에 떨어뜨리면은 거기 안에 있는 계란들이 다 깨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바구니에다가 계란을 담아서 한 바구니가 떨어지더라도 다른 계란들은 좀 안전하게. 이게 사실 말하는 게 분산 투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의 종목에 현금을 다 넣지 말고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 사고 싶다고 내가 시드가 1억이라고 가정하자면은 삼성전자 1억 넣지 말고 차라리 2천만 원으로 나눠가지고 5개 종목을 산다든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격언이거든요. 이러다 백화점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맞습니다. 분산 투자를 잘못 활용해가지고 종목이 막 갑자기 막 50종목, 60종목 이렇게 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보통 주식하시는 네. 분들 사이에서는
가장 정석이 5종목을 말씀드릴게요. 아. 5종목에 집중해라. 그리고 요즘 같은 시장은 근데 옛날과 다르게 순환매가 좀 빠르고 급등하는 그런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요즘은 10개 정도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정도까지. 근데 백화점 매매를 하지 말라 하는 이유는 내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딱 10개까지밖에 집중하지 못하는데 이걸 초과하게 되면은 다른 종목들을 하대하게 되는 거죠. 관심을 좀 별로 못 주니까. 그럼 오히려 투자 효율이 좀 떨어질 수가 있다. 근데 내가 집중도가 높고 시간이 많아가지고 20개, 30개 관리할 수 있다. 사실 백화점 매매가 그렇게 나쁜 건 또 아니거든요.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허용 범위를 먼저 알아야 된다. 근데 보통 평균적으로는 5개, 10개 정도를 보통 많이들 말씀드립니다. 뭐 격언과 같이 우리가 참고할 만한 시장에서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더 없을까요? 시장에서 실수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들 하시는 게 예수금을 남겨놓지 않는 거예요. 예수금이라는 건 이제 어떻게 보면 비상금이거든요. 내가 뭐 1억이 시드다. 그러면은 1억을 모든 종목에 다 넣는 거예요. 그게 사실 주린이 분들 뿐만 아니라 주식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다. 예수금 같은 경우는 시장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최소한 10% 이상은 남겨놔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시드가 1억이라면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까지는 투자를 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시장이 갑작스럽게 폭락을 한다든지 흔히 말해서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든지 그럴 때 쓰는 돈이거든요. 그 비상금은. 근데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이 사실 그 100%를 무조건 다 쓰시려고 그래요. 한번 쇼핑을 시작하면은 이왕 돈 쓰기 시작한 거 그냥 다 써버리자. 또 우리나라 성격이기도 하거든요. 약간 좀 한 방에 다 해버리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시장이 갑자기 다음날 폭락이 올 수 있는 거고 갑자기 뭐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런 외교 마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 타격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심지어 우리는 퓨전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에 의해서도 갑작스럽게 폭락이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수금을 남겨놓는 예수금을 다 쓰지 않는 실수를 좀 피해야 되지 않는가. 사실 그것만 피해도 웬만큼 좀 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투자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좀 주식 초보자들을 위한 얘기를 1편에서 다뤘다면 2편에서는 좀 시장과 연결 지어 볼 수 있는 얘기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편으로 넘어갈게요.